책만 많이 읽으면 선운 수령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다. 본인 자제분을 그렇게 한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수능 영어가 100% 선운수령으로 바뀐다면 현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요새 많이 이슈되는 거랑 비슷한 결이네요. 뭐 100%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이 수능에 이제 선운수령을 도입하자 뭐 이런 취지잖아요. 네,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가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 선울술형에 대한 얘기,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이 된다. 전 이거는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운수령을 100%로 도입을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창의성이라든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야겠죠. 창의성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현상이라든가 지식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시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아니면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을 시험한다고 보면 그 어떤 지식 또는 어떤 현상을 제시를 하겠죠. 지금 이제 수능을 보면은 이제 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문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 지문과 관련된 질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 보겠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의 독해. 어떤 지문을 읽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첫 번째 테스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지식 확장, 지식 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문에서 주어진 지식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지문 요약 정도로만 한다면은 이거는 본래 취지에는 많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뭐 요약을 뭐 부분적으로는 대입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네. 자기 생각을 아예 배제하는 식으로는 한다면은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 능력이겠죠. 이 지식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냐. 그것이 저는 사고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사고력을 테스트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테스트하는 거는 언어적인 능력일 것 같아요. 언어적 능력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생각하는 건 네 가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독해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지식 연계 능력. 여기는 일정 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고 능력, 그리고 그 사고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 이 네 가지를 크게 테스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영어 능력은 예전에는 사실은 읽어서 뭐 간신히 의미 파악할 수 있을 정도면은 네. 답을 맞추는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표현이 돼야 되는 정도니까 네. 전보다 이 숙달도가 많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뭐 지식 갖고 있는 것도 예전에도 뭐 사실은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지식도 사실은 어렴풋하게 알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로 그걸 쓰게 되니까 항상 뭐 이제 뭔가를 습득할 때에는 이 지식이 나랑은 어떤 접점을 갖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우려되는 게 한 게 있어요. 뭐죠? 뭐냐면은 만약에 창의적 포인트를 시험을 한다 했을 때 창의적인 느낌이 나는 글의 전형적인 형태를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약간 공식화를 또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은 시험 같은 게 여태까지 과거에 존재했을 때 뭐 항상 공식화가 있었잖아요. 그냥 이제 쓰기도 공식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창의적인 척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 하는 거 마치 지금 중고등학생들 고입이나 대입할 때 자기소개서 쓰는데 정말 지어내서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뭐 동아리 활동을 뭐 했다 이거 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제 아직 마음이 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지 대학교나 고입에서
잘 패스가 된다고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흉내내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타 시나리오가 이래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창의성을 글쓰기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면은 가짜 창의성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걸 애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습득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이 글을 평가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남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채점 자체를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채점 자체가 일정 부분 공식화돼 있거든요. 토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루브릭 같은 걸 살펴보면 그리고 누가 채점을 하는지 보면 이게 깊은 생각을 뭐 판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편리하게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하니까 정형화된 거를 써도 그것이 점수가 잘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선원 수령이 100%로 나오는 시험은 제가 이제 가정했을 때는 창의성과 사고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험이 될 것이고 그러면 채점 자체를 다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것이 점수가 잘 나오도록 루브릭을 짜면 이 시험은 망하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랑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어떤 창의적이거나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이 좋다는 걸 판단을 하고 그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점수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수능을 한 번 본다. 1년에 한 번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1년에 8번인지 12번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뭐 12학년만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만 보는 게 아니라 전학년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있게 열어둬야지 이게 가능하지. 만약에 이걸 시험을 한 번 본다. 1년에 한 번 보는데 그걸로 다 결정한다.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지죠. 약간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논술 시험 있잖아요. 네. 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논술 전형의 결과에 승복을 안 해서 네. 이의 제기를 많이 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의 제기가 많이 있지 않은 메커니즘의 요소를 가져와서 네. 이런 데 좀 대입시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좋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객관식 시험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단서를 대입시켜서 여기에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요거랑 좀 병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보는 게 아예 그냥 그 입시에 대한 인식 같은 거 이런 걸 좀 바꾸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 서열화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이것도 좀 이제 좀 달리 가져가는 거랑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1점에 사람들이 그렇게 연연하는 거는 그 1점, 2점 안에 몇천 명, 몇만 명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대학교 당락이 갈리고 대학교 당락 여부가 자신들의 인생에 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인지를 하니까 이런 거라고 봐요. 이 문화 자체가 대학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같이 수반이 되면은 그러면은 선원 수령 이거 뭐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이슈가 좀 이제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서수령, 논수령 이렇게 뭐 100% 식으로 혹은 뭐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했을 때 사교육비는 늘어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도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지도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최소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다지선다형의 시험에 익숙한 분들이 교육받은 거랑 지금 이 글을 생각을 하고 창의성을 발현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최소한 뭐 10년, 20년 한 20년 정도 지나야지 이게 글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지도할 텐데 그 전까지는 정말로 귀하겠죠. 글 쓰는 거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역량을 가진 분들이 적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겠죠.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의 가치라는 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환산됩니까? 비용으로 환산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 사교육비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물론 전제는 있긴 합니다. 공교육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냐 그것이 많이 달려 있겠는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봐서는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선생님 한 명당 그 담당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일단은 행정 업무가 너무 많고 이 교육에 집중을 많이 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 체제 인프라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체제로
그 교실도 그렇게 다 구성돼 있고 학교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바꾼다는 얘기는 왜 안 할까? 이게 사실은 이제 사교육비 줄이는 거는 사교육의 원인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저기 공교육에서 그 학생들이 학부모가 요구하는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사교육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네. 공교육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까 얘기하는데 사교육을 어떻게 누를까만 생각하고 공교육으로 이걸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까는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 저는 항상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뭐 예전에 좀 그나마 도움받을 수 있었던 게 그 온라인 강의 같은 거 도움받을 수 있었는데 이 온라인 일방향 강의 같은 거는 이거는 녹화 수업 해놓은 거 듣고 이제 하는 걸로는 이 글쓰기 이거 손용 수령 이거 못 하잖아요. 네. 이거는 사교육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공교육이 크게 막 바뀌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학군지 비학군지와에도 뭔가 이렇게 격차가 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더욱이나 좀 커지는 시스템이 아닌가. 지금 현재 수능으로는 지금 뭐 엄마표 영어로 원서 읽기 하고 했을 때 수능 그래도 잘 볼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있는데 만약에 선원 수령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는 그런 방법조차 없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많은 분들은 물리적으로 계산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지도할 수 있는 분하고 지도 받고 싶은 아이들의 이 매칭이 안 돼요. 제가 이게 비슷한 게 뭐냐면은 이제 외국 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글쓰기를 많이 봐요. 외국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미 글쓰기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잘 지도한다는 분들은 정말로 만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세계 속에서는 이름이 잘 나와 있지만 그 사람과 같이 수업을 듣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선원 수령이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 외국 학교 진학하는 아이들 보면.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게 사교육비 따로 떼가지고 이게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 논의 자체가 남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어디선가 비용은 누구든지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것은 뭐 세금이든 어떻게든 부담을 해야 돼요. 100% 선원 수령이 되면 아니면 선원 수령이 많아지면 교육비는 더 늘어납니다. 그거는 명확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늘어나야지만이 이 교육이 잘 됩니다. 근데 선택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걸 공교육에서 할 건지 아니면 사교육에서 어느 정도 할 건지 그거는 선택의 영역이다. 근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전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수령 하면 뭐 어떻게 준비하냐 하니까 책만 읽으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사교육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어디서 뉴스 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게 근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스로 책을 읽고 나서 스스로 사고를 자연스럽게 하고 막 글을 쓰고 그 발전시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극소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공교육에서 그걸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공교육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저는 좀 이런 걸 볼 때마다 슬프다. 이런 거 정책 같은 거를 정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다 많이 배우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왜 본인들이 실제로 생각하시는 거를 말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냐. 이건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책만 많이 읽으면 손원 수령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다. 본인 자제분을 그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전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사실 좀 화가 나거든요. 적어도 있는 그대로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엄마 표현을 하는 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다른 거는 잘해요. 제일 안 된다는 게 뭐냐? 쓰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말하기보다 더 어렵다.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책만 많이 읽으면 된다. 이 책만 많이 읽어서 엄마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 된다고 하는 게 글쓰기인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꾸로야. 이게 말이 되나? 실제로 케이스가 이미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면은 좀 좋을까요? 초등학생을 초등학교 때 어떻게 이제 대비할까 하면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큰 부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만들고 글을 써보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도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는 그 글쓰기 지도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기본적인 글쓰기는 뭔가 하겠지만 막 생각을 복잡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식 연계를 하거나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사고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 글쓰기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아직 능력이 안 된다. 기본적인 언어 실력을 많이 키우는 게 좋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간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사고 능력을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많이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물론 뭐 많은 경우는 이제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아예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고등적인 좀 약간 고차원적인 글쓰기 교육을 받기가 수월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글을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된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글 많이 쓰고 생각 많이 하고 많이 훈련 받아야 되죠. 제가 약간 걱정이 이제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토플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근데 보면은 좋아요. 토플이란 시험이 영어 향상을 도움이 일정 부분 되는 게 있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이랑 맞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가 막 70점, 60 몇 점 나오는데 그 토플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왜 아니냐고 말씀드리냐면은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고 어렵고 힘들고 약간 기가 빠지는 공부 방법이거든요. 들어도 뭔지 모르겠고 뭐 지문을 봐도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시간당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수능에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지금 그 수능에 어려운 그런 질문들 비슷한 거를 던져놓고 이렇게 따라해 모범답안을 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럼 아이들은 그냥 그거 보고 거의 베끼다시피 비슷하게만 쓸 거 아니에요. 이게 최악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초등학생들은 일단 일기 쓴다.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일기 쓰고 일기를 어느 정도 잘 쓰면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 조금 간단한 생각들을 표현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좋은데 근데 위험한 요소는 있다. 이렇게 시험이 변하게 되면 초등학교부터 빨리 중학교 가기 전에 영어를 끝내야 돼. 근데 수능 봐. 100% 선원수령이잖아. 에세이 빨리 쓰자고. 에세이 어느 정도 중학교 가기 전까지 써놔야지. 그 다음에 뭐 수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수학도 선원수령으로 변한다고 치면 수학 열심히 또 해서 선원수령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조금 더 약간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부터 조금 시켜도 가능할 거다. 그것도 영어 실력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실력이 뭐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매직 트리하우스도 못 읽는데 이런 생각을 표현해 봐라. 그러면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음가짐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영어 실력을 두텁게 이미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 글쓰기 많이 하기 전에. 글쓰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글쓰기는 괜찮지만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표현하는 그런 글쓰기들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SR 그 테스트로 보면 4나 5 정도 됐을 때 그때 뭐 복잡한 생각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수업 시간에 뭐 최근에 했던 수업에서 했던 글쓰기 주제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걸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설을 좋아하냐? 뭐 비문학을 좋아하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대부분 아이들이 소설을 더 좋아한대요. 네. 그럼 이제 소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소설은 가짜 이야기잖아. 사실이 아닌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 가짜 이야기를 읽는 게. 이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글을 써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경험이랑 연계해서 쓰는 기회를 많이 주고 학생들이 그거를 썼을 때 누군가는 진심을 담아서 읽어주고 그 학생이 공을 들여서 쓴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코멘트라도 한두 줄이라도 줄 수 있는 거 그런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다는 의식을 길러가게 되고 생각도 발전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창의성이나 자기 생각을 키워나가는 능력 그거를 기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잘할 거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가상 미션을 드린 거긴 하지만 현재 뭐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해가지고 현재 이제 초등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럼 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초등 아이들 어떤 거를 지금 하는 게 최선일까? 선원 수령으로 바뀌든 아니면 그냥 현재 체제에서 비슷하게 가든 어떤 걸 하는 게 좀 최선일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믿음이 있는데 독서다. 독서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지난 한 40년 동안을 봤을 때 독서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때 뭐 시간을 많이 보내던 애들이 입시에서 불리하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실은 조선시대 때부터 통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을 쓸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면은 좋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제 장려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창의성을 장려하고. 근데 사람이 창의성이나 자신의 생각을 만들려면은 야 이렇게 누가 옆에 와서 야 이렇게 네 생각을 만들어. 이게 창의적인 거야. 라고 말을 듣고 그걸 따라하면 창의성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변질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기여를 하는 거야? 묘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글쓰기다. 예를 들어서 자,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아이들은 뭐냐? 이 주제는 난 생각이 없어. 쓸 게 없어. 그제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볼까?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이게 자기 생각이 길러주는 학습이에요. 이게 창의성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글쓰기 같은 거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로서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단 그게 학습자한테 맞아야 된다. 학습자가 생각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써볼 수 있는 거여야 되고 이게 쓰는데 필요한 단서를 주변에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 저는 영어를 좋아해야 된다. 영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뭐 이런저런 디테일이 바뀌어도 아이가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런데 만약에 뭐 책 읽는 걸 봐도 책을 읽었어. 몇 시간 읽었어. 몇백 권을 읽었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아이한테 고통스러운 게 많으면 지속 가능성이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는 거는 책 많이 읽는 거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읽어서 이 글이라는 영어라는 이 언어 자체를 좋아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글 쓰는 거 자기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남의 글을 읽는 거 뭐 짧은 글이든 글 읽는 것도 좋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시기는 이제 초단을 깎는다고 이제 쌓는 건데 그냥 실력뿐만 아니라 감정 영어 감정을 따뜻하게 가져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